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마이크론 내용과 비트코인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월가가 S&P 500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관세 부분에 따른 추이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제 해외 쪽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엄청나게 투자에 어드밴티지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연초 대비 이제 상향 조정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전망치도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걸 조금씩 뭐 재조정을 좀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제 측면으로는 이제 금리 부분에 따른 인상은 아직은 월가 쪽은 동결로 좀 보는 추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게 좀 해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톱니도 이제 반도체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 보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매출액 전망 추이, 매출 총이익 전망 추이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대비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 시간의 거래에서도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일단 보게 되면 클라우드 메모리가 4배 이상 증가했고요. 핵심 데이터 센터도 7배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모바일도 약간 나쁠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성장이 더디는 부분에서도 87% 정도 됐고 자동차 부분도 이익률 79% 정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센터 쪽이 아직도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영업이익도 80%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잉여 현금흐름도 분기 사상 최고치를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제가 좀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분위기는 계속 올해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올해까지는 진짜 안전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27년도 때부터는 27년도 1분기 때까지는 되게 좋은 흐름이 갈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제 조건이 분명히 붙게 됩니다. 물론 이제 27년도 가고 나서 또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또 맞춤형으로 약간씩은 지금의 이야기했던 거와 약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의 주어진 환경으로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 올해는 상당히 괜찮다. 27년도 때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대처하면서 약간은 물량을 조금씩 이제 부분 매도를 찔끔찔끔 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27년도 되고 나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AI가 이끈 퀀텀 점프 부분이 고용량 데이터 센터 SSD 수요가 견인을 했다. 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서버 출하량 성장률 전망치도 두 자릿수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27년도 때까지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이 표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퍼레이팅 인컴 부분도 보게 되면 25년도 추에서 6 정도 찍었다가 26년도 2월 달에 이게 대충 3배 정도 뛰었고요. 이제 2월 달에서 이제 이번 5월 달 추이 발표에서 2배 이상을 찍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좀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국의 M7 순이익률 추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계속 지속 투자가 되고요.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아마 여기 이제 마지노선 추이가 이렇게 기업 순이익의 마지노선 추이는 저는 여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정도 때까지 떨어지게 되면 약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횡보하면서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테크 캐펙스 매출 추이도 보게 되면 여전히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떨어지더라도 매출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굳이 순이익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에 따른 추이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부분은 대부분 이제 반도체가 거의 다 매겨 살려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이제 코스피와 분기 OP, YOY가 거의 동일시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년도 6월 달 대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와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추이와 거의 비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좋은 이야기보다 잠깐 체크하고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냐면 짧게 이야기하면 D램이 실질적으로 이 공급이 확대되는 시점이 언제 많이 분포도가 있냐가 중요하겠죠. 대부분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27년도 중하반기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 한 공장은 돌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이제 삼성전자도 28년도 때가 되면 추가가 되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CXMT나 마이크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또 오픈이 되는 시점이 또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공급 부분을 충분히 잘 따라갈 거냐, 아니면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 있게 패치가 되면서 커버가 될 것이냐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HBM에 너무 많이 꽂아져 있지만 HBM보다 이제 DDR 부분에 따른 추이가 공급을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좋은 이야기보다 이제 약간 아쉽게 보고 있는 게 뭐가 있고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요. 당장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이 추세에 따른 추이에서 몇 년 안에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빅테크 애들에 따른 추이의 캐펙스의 순이익이 어느 정도 끊기면서 이제 약간 매출도 박스권에 갇혔을 때에 따른 추이에서 이제 잠깐 투자를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 겁니까? 예, 그만큼 토큰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추이가 비용 통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추이로는 이제 가장 강력하게 금리 인상 부분에 따른 추이입니다. 이 금리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은 돈이 많아서 상관이 없지만 이 결국에 이 주문을 해주는 고객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빅테크 쪽에 따른 채권이 판매가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분도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의 중국의 성능이 너무 가성비 있게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비용 절감 효율화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에 따른 생각도 가져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AI IPO 시즌 때까지는 힘을 많이 못 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의 빅테크들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리미리 지금 채권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판매 부분이 이제 잘 안 돌 수도 있잖아요. AI IPO 때문에. 그래서 이 돈에 있는 현재 현금 흐름에 있는 유동성을 미리 지금 다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엔스로픽이나 나머지 쪽도 마찬가지로 그 추이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경쟁에, 현금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AI IPO가 오픈이 되면 약간 좀 힘들어질 것이고요.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나머지 빅테크 6 중에 자본 조달 계획이 원활하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 조달 계획에 어차피 공급하고 수요 부분이 다 들어가져 있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만 총 3가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그렇게 물릴 일은 없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눈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커버드콜을 해도 코덱스 200 추이 대비보다 수익률은 대충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지만 그래서 매월마다 알아서 익절을 해주는 형태가 가능하게 되고 그 익절된 돈 가지고 뭘 투자하냐,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S&P 500을 투자하면 이 섹터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 따른 선택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반도체를 사고 싶다. 단일 반도체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지수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그 전에 데이터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만큼 ETF로 모아가는 형태가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최저점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도 이제 미국 나스닥 ADR 이제 공식 결정이 7월 29일 기준점으로 이제 확정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금 추이는 이제 펩 건설 투자 라고 되어져 있긴 하지만 아마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할까봐 자사주 매입도 할 거고요. 배당도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왜냐? 현금 잉여 흐름도 엄청나게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 코인 쪽은 고점 투자자들이 항복에 지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돈이 어느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냐면 돈이 갈 수 있는 방향이 거의 없어요. 채권 발행에서 다 반도체 쪽이 다 빨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콩고물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AI IPO 하기 전에 지금 IPO 이제 곧 한다라고 하니까 IPO 하기 전에 채권 발행 찍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여지가 보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배당주 쪽으로도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 부분은 왜 지수 투자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려도 회복이 좀 빨라요. 근데 그리고 한국은 단일 종목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미국은 그나마 이 섹터의 리밸런싱이 좀 오거든요. 얘가 좀 빠지면 얘가 반사적으로 올라. 근데 한국은 반도체가 빠지면 같이 빠지면서 회복이 아예 안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 많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28년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근데 28년도 때는 뭐가 있냐면 미국의 ETF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나라들도 ETF를 이제 점진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의존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턴해 줄 수 있으나 또 공급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힘든 구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셀러 형님이 이거 이제 풍차 돌리기의 한계점에 따른 계속 지적이 나와주고 있고 셀러 형님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뭐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래소들에 따른 동향도 이제 알트코인들을 밀어주는 이제 과거 VC들이나 거래소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밀어주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냥 이런 애들 지금은 부문이 이런 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생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이 매우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도 좀 멍청한 짓거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과세는 예정대로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부분에 따른 균형점도 이제 환율이 좀 틀까봐 이걸 좀 통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ETF 자금이 왜 못 가냐면 나머지 ETF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왜 이겨낼 수가 없냐? ETF 스크리너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지금 상위 ETF의 인기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반도체가 거의 탑으로 다 먹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은 형태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최고 ETF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국계 ETF들이 거의 좀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약간 이런 약간 빙하기 시즌은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형태에서도 더 떨어지게 되면
역대 최저점 구간대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될 것 같은데, 최저점 기준으로 1000일 찍게 되면 1000일 정도는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가 최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점은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시간은 1년 동안 제일 많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올해 10월 달까지, 그리고 좀 넉넉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개월 정도를 놓게 넣으면 12개월. 그러니까 그 전에 일찍 빠지면 7, 8월 달, 좀 늦어지면 12월 달, 요 사이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사이에 아마 금리 결정 부분에 따른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